여의도 토픽 시간입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앞서 시황 리포트들 쭉 살펴보고 있으니까 우리 증시에 대해서도 다소 경계하는 반등 가능성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도 섹터인 IT와 자동차, 그 안에서의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최근 쉬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 전체적인 업그레이드 혹은 반등을 얘기하기는 조금 이를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건데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시장과 조금 거리가 있는 자체적으로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종목들에 대한 선택과 발굴은 증권사들이 먼저 해주게 되겠죠. 자, 오늘장 증권사들이 선택한 종목들 반면에 추천해서 제외한 종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토픽 먼저 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오늘 신규 추천 종목 먼저 현대 EP가 눈에 띕니다. 삼성증권의 신규 추천주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차량 경량화 정책, 그로 인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매출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동부하이텍이 유화공장 설비를 인수하며 화학 소재 수직 계열화를 실현해 그에 따른 수익성 개선도 기대 요인이라고 삼성증권은 설명했는데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350억 원으로 현 시총 기준 저평가 메리트도 갖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BSE 신한금융투자의 추천주입니다. 마이크로폰과 스피커 부분에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스마트폰 시장 확대와 주요 고객사 출하 증가로 뚜렷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고 신한금융투자는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투자증권 신규 추천 종목이 두 종목인데요. 먼저 LG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2,850억 원, 전분기보다 166%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옵티머스 G 프로의 판매가 본격화되는 2분기부터는 외형과 수익성 개선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리투자증권은 평가했는데요. 그리고 1분기 스마트폰 제품 경쟁력 회복과 경쟁업체들의 부진으로 상대적인 출하량 증가, 또 가전과 에어컨 부분의 성수기 진입과 맞물리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진단입니다. 자, 이어서 코이즈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광학필름 코팅과 보호필름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코이즈에 대해 LG디스플레이와 미래나노텍 등을 주요 매출처로 확보한 데다 최근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의 설비 투자 확대로 광학필름 코팅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OEM 방식의 프리즘 시트 생산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데다 중국 LCD-TV 시장 성장으로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양증권이 강원랜드를 추천했네요. 자, 10년 만에 오는 6월 영업장을 확대하며 3분기부터 본격적인 입장객 증가, 그로 인한 실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비카지노 부분의 매출 역시 호조를 보이며 영업이익률은 개선될 전망이고 증설 효과가 반영될 내년 배당 수익률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 한양증권의 추천 포인트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강원랜드와 LG전자 오늘도 어김없이 추천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 이외에 눈에 띄는 종목이 현대 EP가 있어요. 조용히 벌써 7일째 상승입니다. 최근에 악재가 조금 많았던 자동차주로 연결고리는 있습니다만 다 같은 자동차 관련 종목은 아니구나. 역시 이유가 있는 종목들은 그 안에서도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최근 상승 상당히 눈에 띄고요. 이번 주 들어서만 특히 주가도 12% 이상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 아닌가 싶고요. 그 이외 종목들 보시면 코이즈도 있었고 BSE처럼 여전히 중소형주의 시장 관심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신규 추천 종목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추천 제외 종목 볼게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증권사들의 추천 제외 종목입니다. 먼저 플렉스컴이 추천해서 제외됐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기간 경과를 이유로 설명했고요. 다음으로 우리투자증권이 세 종목을 제외시켰습니다. 첫 번째로 일진디스플레이, 추천 기간이 경과하기도 했으나 올해 중대형 터치패널 시장이 확대되며 실적 개선은 양호해지고 있으니 중기적인 관점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뷰웍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정고점에서의 매출 출회 등으로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천해서 제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G디스플레이가 올라와 있는데요. 2분기 애플의 주요 제품 판매 감소 뉴스로 인해서 LG디스플레이의 실적 불확실성이 부각될 것이라며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 약화가 우려된다고 우리투자증권은 지적했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가 추천 제외 종목에 선택됐다 예상됐던 일일 듯 싶습니다. 어제도 5% 가까운 하락으로 종가를 형성이 됐고요. 오늘 뉴욕 증시에서 애플이 2% 이상 밀리면서 $400 선을 내줬다. 결국에는 애플, LG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애플향 IT 부품주들 오늘도 방향이 좀 녹록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대목입니다. 1분기 바닥을 저점으로 2, 3분기 점차 나아질 것이라가 원래 실적에 대한 포커스였는데요. 애플이 워낙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1, 2분기 일단 실적이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조금 더 커지고 주가 역시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애플 쇼크 처음 나왔을 때 크게 밀렸다가 다시 좀 회복됐던 가격대가 33,000원대였는데요. 현재는 이 가격대 이탈하면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애플 실적은 23일 발표 예정되고요. LG 디스플레이는 22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실적 발표 1분기 실적을 넘어서서 2, 3분기에 대한 전망 그리고 애플의 실적 발표로 인한 전체 IT 부품주들의 움직임까지 함께 신중하게 지켜보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추천 제외 종목까지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객장으로 가볼게요. 오늘 객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오늘 개장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한국투자증권 관악지점 연결하겠습니다. 김현태 대리 만나보시죠.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리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오늘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 약 5주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동성제약이라는 종목 또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요즘 추세 자체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 달성 이후에 강한 상승으로 또 한번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주목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동성제약은 이제 지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연모제 판매 1,000만 개를 돌파한 국내 1위 연모제 회사이고 국내 연모제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소화제로 잘 알려져 있는 정로환 같은 의약품, 화장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엔화의 약세 지속과 북한 리스크, 대형주들의 실적 악화 등 악재가 매우 겹치면서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일단 동성제약은 올해 확실한 실적 개선 기대 가능성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바로 동성제약의 연모제 히트 상품인 버블비의 중국 진출 또한 인도 진출 관련 이슈가 올 이제 상반기에 부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연모제 시장의 현재 규모는 4조 원대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로컬 브랜드와의 질적 차이 때문에 토종 브랜드보다는 로레알, 웰라 등 해외 브랜드가 상당수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중국 내 한국 이미지용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와 인지도가 좋은 만큼 시장에 진출해서 1% 점유율만 좀 차지를 하더라도 연에 한 3에서 400억 정도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대한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동성제약은 이제 현재 GS 홈쇼핑과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중국 진출을 계속 도모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더욱 3천억 원 정도 규모 시장이 인도 시장 역시 지금 현재 사전 테스트를 마치고 본격적인 상품 판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 한 해 사상 최대치의 실적 개선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성제약 매출 비중 중 약 48%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화장품 쪽의 제품의 매출 신장이 계속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동사는 메디컬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봉독 화장품인 H케어와 아토피성 피부 관련 화장품 아토24 등 고부가 가치 화장품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에 수출을 하고 있고 출시 1년 만에 매출 100만 부를 돌파하면서 상당히 좋은 그런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동성제약의 실적 관련된 코멘트를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동성제약의 매출은 연간 8.5%, 영업이익은 70% 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이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성장을 할 예정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중국이나 일본 수출 관련 부분들, 미국이나 유럽 등 이제 이런 화장품 수출 관련된 걸 감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올 한 해 매출액 자체가 12에서 2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25%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 한 해 이슈 자체가 화두가 실적 개선되는 종목들에 초점이 맞춰져서 지금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추가적인 종목의 추가 상승 여력 자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역시 두 번째 추천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에는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지금 5일선 자체를 계속 지지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기적인 추세 자체가 깨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5일선 자체가 6,48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에 한번 매수해 보셔도
충분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1차 목표가 5,100원 제시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강하게 뚫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 2천억까지 보고 있고 1차 목표가 8,5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급락 나온 다음에 꼬리 달고 올라왔던 밑에 자리 6,270원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동성제약 네네. 살펴봤고요. 대리님과는 자꾸 지난주 종목을 더 예. 질문을 드리게 돼요. 그만큼 성적이 예. 잘 나와서일 텐데요. 네네. 지난주 추천 종목이 ENF 테크놀로지였었잖아요. 일단 한 주 동안에 7.6%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네네. 아직 목표가 14,500원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가격대도 매수 가능할지 추후적으로 뭐 저희가 좀 지켜보거나 유념해둬야 될 부분은 없는지 추가적인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지금 ENF 테크놀로지 말씀드린 다음에 상당히 모양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OLED 관련된 사업 부문에 대한 주목 성장성이 계속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시장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약하고 투심 자체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심이 꺾여버리게 되면 목표 주가까지 못 가고 거기에서 밀리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타이밍 자체를 지수대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오늘 객장 추천 종목 동성지약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관악지점의 김현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여의도 토픽이었습니다.